네, 어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오는 9월 평양에서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죠.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9월 중순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과연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본격적인 대담 전에 어제 10시에 시작했는데 한 2시에 이미 다 공동보도문이 나올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뭐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일단은 특징이 북측에서 먼저 요청한 고위급 회담이었고요. 또 전과 다르게 사전에 이미 의제들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과 시기 등을 논의한다라고 이미 나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상되는 논점들도 뭐 있었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남북관계의 빠른 진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예상이 됐었고요. 예. 다만 이제 매우 유례 없이 신속하게 회담이 진행이 됐고 또 공동 보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매우 짧습니다. 짧고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뭐 협의하고 노력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9월에 평양에서 회담을 한다. 요 한 줄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됐지만 지금 교착된 북미 관계, 그다음에 남북 관계, 종전선언,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 이런 현안들은 전반적으로 논의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담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좀 기싸움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모처럼 맞아 남북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만 신경전을 펼칩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문화를 바꿀 때가 됐습니다. 언제까지나 이게 골뱅이 값속에 들어가서 못하는 것처럼 이 제한 연속으로 하지 말고 다 공개되게 투명되게 사실이 보다 공정하게 알려질 수 있게끔 이렇게 회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이렇게 툭 터놓고 이게 훨씬 단하게 하자면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할 부분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뭐 이렇게 느끼시겠습니다만 그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기자분들, 카메라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주변이 좀 우리 단장님보다 많이 못합니다. 네, 북한이 회담 공개를 시작부터 요구했는데요. 왜 공개하자고 했을까요? 늘상 공개 요구하죠. 사실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우리 민족 자체의 운명을 위태롭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는데 좀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북한은 또 주한미군 얘기할 테고 또 한미연합훈련 지금 이제 좀 잠시 중단했지만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말싸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남북 간에 뭐 화해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다툼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카메라 앞에서는 그 명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우리 민족끼리가 협력하려고 그러는데 제재하려는 게 누구냐. 이렇게 이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렇죠. 공론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비핵화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 언젠가는 뭐 좀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당당하게 우리도 요구를 하고 이를테면은 뭐 왜 제재를 계속 민족끼리 하냐. 그럼 비핵화 우리를 위협하니까 예. 하니까 거기서 성의를 보이면 우리도 제재 완화할 수 있다. 이제 그걸 당당하게 얘기할 때도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리성건 위원장이 공개하자고 하는 데는 여담입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이거 공개하면 그대로 다 방송이 돼요. 근데 북한은 편집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의 또 완충 장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뭐 믿는 데가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정상회담 날짜인데 그렇죠. 평양은 합의를 했는데 날짜를 못 정했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을에 하기로 했죠. 근데 한국적 정서에서 가을 하면은 9월 말, 10월은 돼야 가을로 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은 북측이 사실은 이 실무회담을 먼저 빨리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착 국면, 지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남북 관계를 빨리 가져가자고 하고 있죠. 지금 진영도 철도 도로 연결, 그다음에 남북 경협 진영을 갖추고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사실은 구구절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왜 구구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최대 지금 그 김정은 정권의 경축일이거든요. 정권 수립 70주년입니다. 예. 그리고 올 4월 달에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 노선을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을 했거든요. 예. 그럼 구구절의 성과를 내보여야 되는데 지금 지난해 마이너스 3.5% 성장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고 지금 숨막히는 제재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구구절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국면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사실은 종전선언 혹은 남북관계의 스피드업 이런 걸 요구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구절 이전에 사실은 내심했던 거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구구절이라는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오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보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가운데 떡 서 있고 이 사진이 미국에 보여주는 순간 마치 남북한과 중국이 미국만 배제된 이런 연출도 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8말 9초가 왜 나왔냐면은 지금 북미 교착 국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다시 예. 말해서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을 얻어내고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얻어낸 다음에 종전선언을 도출하면은 8월 말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서 그런 상황을 연출한다고 그러면 9월에 유엔에서 종전선언도 가능하거든요. 예. 이 두 개가 충돌한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왜 9월 9일이고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요번에 회담 자체가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제안했다기보다 한국을 카드로 쓰기 위해서 제안했다. 자칫하면 우리 끌려간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뭔가 중재자 내지 촉진자 역할을 하려고 8월 말, 그러니까 9월 9일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8월 말에 하자 그랬는데 북한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못하겠다. 9월 초에 하자. 9월 9일이면 더 좋겠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우리가 못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미뤄졌는데 날짜를 안 잡은 거는 또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뭔가 활용하기 위해서 여차하면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보하는 거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9월 9일은 일단 어렵고 10일까지는 안 한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으니까 11일부터 14일까지가 이제 열려 있는데 18일은 또 유엔 총회가 있는데 유엔 총회도 뭐 사실 그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상들 연설 그런 건 25일부터 하니까 뭐 24일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유엔 총회 하기 전이라면 12일에서 14일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자칫하면 북한한테 끌려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 상당히 좀 불리한 게 북한의 평양까지 가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가시는데 성과가 없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성과를 몰래 놓겠습니까? 그렇죠. 공동선언문. 만약에 이제 폼페오가 다음 주에 간다든지 이달 말까지 이제 간다고 이제 여겨지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뭐 관계가 좀 진전되지 않고 그랬을 때 결정적으로 우리가 중재를 해서 북미 대화가 다시 정상회담이 되도록 우리가 이끌어내면은 대단한 성과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과연 꼭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9월 말이 될 가능성도 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날짜 그러면 다른 날짜로 잡는다면 지금 어느 날짜겠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8말이 물 건너갔기 때문에요. 9월 중순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게 뭐 유엔 총회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거든요. 11월 예. 초입니다. 어허. 그럼 만일에 10월까지 만일에 북미 협상에 진전이 없고 뭐 최악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 참패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북미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이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보를 본다 그러면 언제든지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리더십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시간이 안 많죠. 그렇기 아하. 때문에 지금 북미 양측이 신뢰감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선언 가지고 한쪽은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한쪽은 추가적인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입장을 뭐 중재한다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요. 예. 조율을 하고 우리가 조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촉진자의 역할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상황이 필요한데 예. 그러려면 9월을 넘기기 어렵죠. 그렇죠. 자, 뭐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뭐 과거의 용어입니다만 북한은 북핵 문제만큼은 통미봉남이에요. 우리랑은 얘기 안 합니다. 미국이랑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북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원해 주면은 이게 대북 제재에 걸리고. 자, 그러면서 이 조평통 리선권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회담과 개별 접촉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상치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 산생될 수 있고 또 일종의 어느 모든 문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난항이 어떤 걸까요? 일단 다음 주나 폼페이오가 가잖아요. 또 시진핑 주석도 9월 초까지 갈 가능성이 큰데 북한은 그러니까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거죠. 우리를 그냥 의뢰 위치에 몰아놓고 미국의 제재를 풀도록 설득해라. 또 뭐 종전선언 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종전선언이라도 하게 만들어라. 예. 그리고 미국의 북한식 용어로 하면 예. 미국의 간섭에 얽매이지 말고 같은 민족끼리 왜 제재를 하냐 풀어라. 이런 과제를 준 거예요 지금. 예. 그 자칫해서 거기 그 말을 들어주면은 우리 정부가 얻는 거 없이 북한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아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리성건이 얘기하는 여차에서 그러니까 남북 회담이나 접촉에서 서로 난항이 있는 부분 그걸 한국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난항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거는 정상회담 날짜 안 잡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정상회담이 안 열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 보긴 하되 우리 정부의 본래 입장은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의 초기 조치라도 얻어서 트럼프를 설득해서 종전선언으로 가려는 구상인데 예. 지금 북한은 그 전에 종전선언을 가게 하는 걸 갖고 오면 우리도 뭔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거든요. 예.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지금. 제가 그 얘기는 잠시 뒤에 계속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못 열 수도 있다는 네. 부분, 그 뭐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정부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 북한이 모르나요? 알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자꾸 재촉을 하는 겁니까? 지금 아마 전략적인 정세 인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입장은 뭐냐면 지금 오이사 조치, 이거는 천안함 대응 조치죠. 예. 그다음에 금강산은 박광자 씨 피격 사망 사건이죠. 그다음에 개성공단은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이거든요. 이건 한국 정부의 독자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과 관계 없는 거니까 그건 풀어주고 철도 도로도 연결하자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그 당시에는 맞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로 북한이 추가적인 핵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쌓인 대북 제재 유엔 조치하고는 이게 충돌을 해요. 그렇죠. 이게 못 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게 북한의 어떤 협상 전략으로 봤는데 저게 만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1호 명령이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상황이 위험해지죠. 그래서 저는 아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결이 다른데요. 지금 초조한 건 북한입니다. 예. 왜냐하면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있죠.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터키 동맹인 터키를 지금 압박하는 것도 보셨지만 예. 사실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지금 불리한 건 중국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제재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로감은 누적이 될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상황에서 정상회담까지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파기한다? 그럼 국면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지죠. 예. 자, 그런데 아까도 이제 그 얘기 잠깐만 더 양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도, 그다음에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만 해도 우리가 뭐 해주고 약속하겠다 선언문이라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가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뭘 더 약속을 해줍니까? 지금 약속한 것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문재인 대통령으로 말씀드리면 4월 27일에는 만남 자체가 역사적인 회담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깨져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그 동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냥 만남 자체로도 사실상 의미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는 경색된 국면인데 북한은 신고하고 뭐 사찰단 복귀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고 미국은 종전선언 안 하려고 그러고 제재 완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남북한 간에 갈 거는 긴장 완화됐고 그 다음에 뭐 군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진전이 됐는데 더 이상 우리가 더 나갔다가는 미국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다고 안 해주면은 아무 성과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인데 그걸 평양까지 가셔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조 의원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북한이 굉장히 초조할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근데 트럼프에게 참 아쉬운 부분이 북핵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제일 중시한다고 하면서 중국하고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해요. 그 얘기는 중국이 약간의 제재만 하고 이제 그 관세만 무리고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미국이 관세 그러니까 무역 전쟁을 할까 봐가 두려워서
북한에 그래도 제재를 좀 성의 있게 했는데 이제는 전면적으로 카드님이 모든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게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중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중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경제가 2위인데 예. 북한 하나 먹여 살리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북중 관계만 긴밀해지면 또다시 아주 엄혹한 상황이 벌어져도 김정은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굉장히 두렵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또 강경 정책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초조한 건 우리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트럼프도 설득하고 김정은도 설득해서 트럼프도 이 화해 국면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네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저는 오늘 조금 결이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출발점이고요. 미국의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예. 그건 환율입니다. 예. 미국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전쟁으로 가면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불리하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수 있지만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시진핑 주석은 국내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1인 권력 집중에는 반발도 심하고 1대1로 정책도 여러 부채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여기 무역 전쟁이 가중되고 만약 환율까지 간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뭐 걷잡을 수 없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모두 데미지를 입지만 오래 견디는 건 미국이거든요. 아하. 그런 입장에서 북중 관계가 무한정 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리성건 위원장이 먼저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시기를 박지 않고 공개하자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자신들은 강경한 입장을 보일 수 있거든요. 남북 예. 관계를 하자고. 근데 우리는 못 가죠. 예. 미국이나 대북 제재 때문에. 따라서 지금 국면이 그렇게 우리가 초조하고 물론 우리는 초조하죠. 이 상황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예. 그러나 북한 역시 녹록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 지금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잘 가다가 남북 관계가 잘 가다가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그게 더 문제를 더 안 좋은 쪽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